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큐 여보세요의 문현진 멘토, 조비 멘토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조비 멘토와 함께 두 번째 시간 가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장이 어제 장에 이어서 조금 올라갈 줄 아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오늘 1982.15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81.8%, 82.15% 정도에서 진행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에 이어서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고는 볼 수 없는 조정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조금 받으면서 그래도 하락을 하지 않으면서 80포인트를 계속 지켜내는 모습, 장중에는 한때 꼬리를 달면서 70포인트 근처까지는 왔지만 그래도 80포인트까지는 올라왔다. 그러면 오늘 마감장에 80포인트를 지켜내는지도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니까 개인이 조금 사들였고요. 1194억 원 정도의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은 1814억 원 정도의 매도세였는데 장 초반에는 기관이 매도 물량을 조금 내놓기 시작하다가 장 마감 때 조금의 매수로 조금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34억 원이라는 매수세는 아직 그렇게 매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일단은 내일 그리고 모레장까지는 기관이 조금 들어 올려주는지, 그리고 지수가 1980선 위에서 어느 정도 지켜낼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관망세를 조금 유지하자. 그리고 수익난 종목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바로 챙기고 다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종목들을 조금 찾아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1%대의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계속해서 이제 갱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면 삼성전자 한 주당 144만 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같은 전자 업종들을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LG전자라든지 같은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보면요, 대장주가 움직일 때 다른 종목들, 중소형 주들도 같이 움직이니까 참고해서 살펴보시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2%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차는 어제에 이어서 조금 상승하는 모습, 1.8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상승의 흐름 조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1.7%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1.0%대 상승률, 그리고 삼성물산은 보합권, 네이버가 0.29% 정도의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0.33% 정도로 약보합권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거의 보합권 움직임이죠. 거의 0.1% 100원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조금 조정을 받다 보니까 크게 오르는 종목도 없고 또 크게 많이 내려가는 종목도 없지만 다음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에서 조금 살펴보아야 되는 종목이 LG화학인 것 같습니다. LG화학이 4.12%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이슈는 나중에 이슈 토크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려보고요. KT엔진은 0.4% 정도 상승을 했고 포스코도 0.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차가 1.45%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고 신한지주가 7.8% 정도 하락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코스닥 시장 시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687.86포인트에서 마이너스 0.17%를 지금 하락 중에 있는데요. 아침에 조금 갭을 띄워놓고 빠졌기 때문에 조금 지지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1시 이후부터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장 마감은 또 어떻게 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은 좀 수급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 같은 경우가 오늘 조금 많이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1000억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664억을 매도하고요. 기관이 294억을 매도하는 등 이 개인 투자자에서 시장이 매수를 통해서 시장이 조금 강하게 탄력성 있게 올라가지는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11%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가 0.84포인트로 지금 하락을 중입니다. 그리고 동서가 0.15%로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CJ ENM이 0.56%로 1%대 미만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역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바이오 업종인데 마이너스 0.77포인트 하락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2.10%로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미팜 1.90%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루엔이 0.54%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컴투스 게임즈죠. 0.15%로 약간의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조정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라다이스 역시 0.66%. 또 살펴볼 것은 오늘 SK 머티리얼즈가 거의 3.5% 넘게 하락을 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어젠이 마이너스 0.43%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가 3.12%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일단 이 업종 내에서 전반적으로 희비가 갈리는 모습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 있지만 또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좀 살펴보면서 이따가 예상 체결됐을 때 수급은 또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3시에는 조금 그 신공항 관련 테마가 움직일 수 있는 좀 이슈가 있습니다. 3시에 이제 신공항이 어디서 할지 발표된다고 하죠. 그건 또 3시에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상담을 이어나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전화번호 고지를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여러분들 불편하신 사항 그리고 고민이 있으신 사항을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013-3366-2263 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빠르고 또 명쾌하게 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자 고지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시는데 조금 판단을 하셔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을 문자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건설이 현재 5,910원에 비중 20%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이제 0279번님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일단 차트를 전체적으로 좀 살펴본다면은 일단 연봉 차트가 많이 감자를 친 것으로 보아 일단 재무 구조가 상당히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두산건설의 재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구조를 좀 살펴보자면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조금 적자 폭을 계속 지속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연도에 이제 약간의 이제 영업이익률 쪽만 흑자 전환이 나오면서 아직은 그래도 재무제표가 완벽하게 흑자 전환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완벽하게 좋은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술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이 감자가 여러 개 치면서 이 밑에서 대량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이 지금 차트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5,910원에 들어가셨다면은 이 감자를 겪으셨을 텐데요. 지금 수익률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응적으로 좀 전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많이 조정을 받고서 단기간에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5,910원에 다시 올라오면 두산건설에서 나오시고 나중에 다른 종목이거나 아니면 두산건설이 나중에 재무가 좋아지면 그때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좀 잡아드린다면 5,000원 쪽에서 손절 라인이 깨지 않는다면 5,910원에서 본전을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더 제 구간을 탐색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자로 이어가겠습니다. 세코닉스고요. 16,800원의 비중 20%라고 하시는데요. 진단을 조금 부탁드린다라고 했습니다. 16,800원의 20%. 지금 매수 가격 대비 그렇게 많이 내려온 종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16,3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요. 손실 폭이 약 한 2-3%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나쁘게 간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은 왜 지금 빠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살펴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지수가 빠질 때 같이 흘러내렸던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가 올라갈 때는 흘러내림을 멈추고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코스피와 지금 코스닥 지수와 거의 비슷하게 차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려갈 때 내려가고 올라갈 때 올라가지만 지금 조정을 받으니까 오늘도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수와 함께 갈 것이다. 이것은 지금 어떠한 특정한 테마가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들이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수와 함께 등락을 거듭해서 나갈 것이다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기업적인 가치로만 봤을 때는 매출이 올해 굉장히 많이 상승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8억 원 정도의 순이익을 나타냈는데 올해는 222억 원 정도죠. 그러면 약 어림잡아 계산을 해도 0.7배, 약 2배 정도죠. 1.7배 정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주가도 어느 정도 그것을 반영해서 실적 반영으로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렌즈 수요가 조금 늘어난다고 한다면 세코닉스와 같은 렌즈 사업하는 업체에서는 자동차 렌즈 그리고 모바일 렌즈에 있어서 수혜를 조금 받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은 차트입니다. 차트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말은 누군가가 이 주식을 어느 일정 가격만 되면 사들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그 가격대가 14,000원대입니다. 13,500원대에서 계속해서 누가 사들여서 올라가고 또 내려오면은 사들이고 내려오면 사들이고 우리가 공중에 풍선을 던져놓고 아니면 휴지를 던져놓고 후후 하고 바람을 불면은 휴지가 떨어지다가 올라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불어주는 세력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힘을 모았고 내가 힘을 많이 비축했을 때는 크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상승의 의지가 있지 않겠나. 그렇다면은 저는 19,300원 선까지는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고요. 거기까지 올라갔을 때 수익이 약 14%에서 15%니까 한 7%부터는 수익 조금 챙기면서 올라가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대창이 1,140원에 비중 20%, 이제 형제 엘리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엘리트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형제 엘리트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와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종목은 그만큼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일단 투자를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자세하게 살펴본다면은 연봉 차트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 이번 연도만 거의 가까이 317%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많이 고점을 찍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좀 정리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선을 깨지 않는다면, 밑에 선인 가격이 8,000원 정도를 깨지 않는다면, 이 7,000원 정도를 깨지 않는다면 더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지만, 하지만 이제 7,000원이 만약에 깨진다면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방향을 전략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 프론테크고요. 매수가가 13,000원에 비중 15%라고 하시네요. 일단은 13,000원이라고 한다면 단기 박스권의 고점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지금 손실이 많아서 네, 마음고생이 조금 심한 자리다. 21% 정도 손실이 나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요. 지금도 계속 이렇게 호가를 보면은 14,400원 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지지선이죠. 10,000원대가 보통 이렇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10,000원대에서 반등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10,000원대에 만약에 반등이 들어온다면 다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주어지겠지만요. 10,000원을 지지하지 못하고 만약에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절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만약에 비중이 15%라서 나는 추가 매수를 할 여력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10,000원 이후에 어디서 지지하는지 지금 가장 유력한 라인은 9,000원대입니다. 9,000원대에서 지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시고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손절이라고 하면은 10% 정도까지를 저희가 손절이라고 부르고요. 그 이상은 손실 그리고 손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손절이 아니라 손실 라인이죠. 보통 11,600원 선에서 손절을 하셨어야 되는데 10,000원까지 내려왔다면 이제는 탈출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10,000원을 깼을 때
9,000원까지 지켜보고 추가 매수를 하실 건지 아니면 9,500원대 10,000원 이하에서 어디서 지지하는지를 보고 그 지지 라인 선쯤에서 추가 매수 조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적인 분석으로 본다면 장기간으로 봤을 때 기업 매출 상당히 양호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올해 실적도 양호하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힘없이만 내려가진 않을 것 같고요. 한 번쯤에 반등은 나올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반등이 나오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최고 유력한 반등 자리는 10,000원 선이다. 그러면 10,000원을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추가 매수를 하셔서 11,900원 선이 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진단해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예. 저기, 제이 콘텐츠이고요. 네. 4,550원에 20%입니다. 네, 4,550원에 비중 20% 문의 주셨습니다. 일단 네, 기업적인 감사합니다. 측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적자였다가 2015년에 흑자 전환을 한 종목인데요. 일단 흑자 전환을 했다는 점에서는 기업적인 측면이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또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은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 가운데에 빨간 선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기업적인 측면을 떠나서 떨어졌다가 또 이 기업적인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또 상승을 했다가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다시 떨어지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구간은 빨간색이 위에 있죠, 어머니.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되실까?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를 좀 예측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높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어머님은? 올라갈 것 같은데요. 아, 정말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데 지금 위에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지금 당장은 떨어지지 않지만 결국엔 계속 들고 갈 경우는 다시 떨어지는 구간이 온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이 장기 투자로 관점은 들어가시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지만 좀 그 부분에서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지금 자리가 계속 지키려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네. 이제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나쁘지가 않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지금 자리가 어느 위치면 4,120원 자리를 계속 이탈하지 않고 계속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 자리를 만약에 이탈하고 내려갔다면 누군가가 일부러 내려가기 위해서 가격 조정을 위해서 크게 내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4,120원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대로 홀딩 하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비중도 20%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좀 목표가 좀 잡아드릴까요, 어머님? 네.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전 목표가인 6,240원쯤에서 한번 저항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6,240원에서 비중 10%를 정리하시고요. 또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6,240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 비중 10%를 그 이상에서 좀 파는 거를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매수가 오면 그냥 팔을까 하는데. 그러면 어머님이 좀 지루하시다면 파는 것도 어떻게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비중이 20%니까 10%는 전략을 정리를 하고 10%는 그대로 가져가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어머니? 예, 그럼 어느 정도에 팔면 좋을까요? 자, 떨어진 구간을 살펴봐서 어느 정도 걸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떨어지는 구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3개월에서 4개월까지 걸렸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기간도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기간을 좀 잡아 놓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 돼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손절가가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한 3, 4개월 기다리셔서 본전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10%를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더 가져가실 수 있으면 더 가져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가져가도 괜찮긴 한가요? 네, 지금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4,200, 아까 10원을 4,12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더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예, 현대 제철이고요. 현대제철이시고요. 예, 비중은 20%고요. 비중 20%.
예, 그 나머지는 지금 지원금이거든요. 나머지는 들고 있고요. 아, 지원금, 그 지원금. 네, 현금으로 들고 계시고. 그러면 일단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76,300원이요. 76,300원이요. 예, 그 제가 궁금한 거는요. 예. 추가 매수를 어느 시점에서 지금 해야 되나. 추가 매수요. 예, 그다음 전화 되게 잘하셨어요. 오늘 같은 날 하셔야 돼요. 오늘 같은 날이요? 예, 이게 이제 보통은 이번에 지수가 많이 빠졌잖아요. 예, 예. 그럼 지수가 빠질 때 이 종목도 같이 빠지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어디까지 빠지는지, 지수가 빠지는데 완전 폭락을 하는지 아니면 조금 빠지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수가 빠질 때 최근 일주일 정도 살펴보면요. 예, 예. 46,000원 선에서 이렇게 많이 빠지는 모습이 아니라 조금씩 그냥 내려가는 모습만 보였어요. 예, 예. 네, 그렇다는 말은 지금 이 가격대에서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예. 지금 같은 자리에서 차트상으로만 보더라도 쌍바닥이라고 해요. 예, 예. 바닥을 2번 만든다 하는 자리인데 지금 2번째 바닥을 만드는 자리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반등이 올라온다면 매수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어제 장에 조금 반등이 올라왔었어요. 예, 예. 약간의 반등의 모습이 나타냈고 오늘 조정을 받으니까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오는 모습인데 여기서 종가에 사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내일 한번 더 지켜보시고 내일 장에 이게 더 빠지는지 올라가는지 확인하시고 사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 예, 예. 네, 근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지금 67,000원이라면 굉장히 높은 가격이거든요. 77,000원이었죠. 네. 예, 예. 네, 76,000원대 라인이라면 상당히 높은 라인이고요. 이게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요. 예. 요걸 한 20%를 더 추가 매수를 해서 예. 6만 원대 초반으로 이거 비중을 좀 그 가격을 낮춰가지고 빠져나올 날이거든요. 6만 원대 초반으로요. 예, 예. 네, 그렇게 바꾸셔도 그렇게 빠른 기간 안에 나오시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중국 철강업들이 굉장히 이렇게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현대제철한테는 조금 위협적인 요소지만 그 위협적인 요소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현대제철도 뭔가 사업성을 꾀할 거잖아요. 생각을 많이 예, 해보겠죠. 예. 그렇게 된다면 그걸 헤쳐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야,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하시면 6만 원대까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한 5만 예, 예. 9천 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20% 더 남으시면은 6만 원대 그러면은 탈출하는 데는 충분히 탈출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예. 수익도 약간은 챙겨볼 수 있는 구간도 생겨요. 그렇게 되면. 예. 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6만 4천 원 정도를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아, 예, 예. 네, 64,800원 정도인데 거기쯤 오면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고 저희가 그때 전략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대창요. 네, 대창이요. 매수가고 네. 혹시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1140원에 20%요. 네, 1,420원에 20% 문의 주셨습니다. 자, 예. 일단은 대창을 잘 사시게 됐는데 대창을 사시게 된 이유 혹시 궁금한데 여쭤볼 수 있을까요? 대창요? 네. 자리가 그때 좋게 잘 사셔서 어느 정도 주식을 하신 분인가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잘 사셨어요. 자리가 상당히 좋아요. 예, 원래는 네. 30%였는데 오늘 네네. 1230원에 10%를 매도하고요. 아, 잘하셨네요. 네. 예, 지금 20%가 남아있거든요. 네. 근데 다른 거는 많이 빠지는데 이거는 지금 안 빠지고 있긴 한데 네. 어떻게 좋습니다. 되돌고 가야 되는가 네. 해서요. 저도 먼저 결과 좀 말씀드리면 좀 더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예. 지금 이게 시장이 떨어져도 안 빠지는 이유가 연봉 차트로 지금 강하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빠지고 있거든요. 특히 네. 이제 월봉 차트도 아주 매우 지금 좋은 상태이고 주봉 차트도 약간의 조정을 받았을 뿐 크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떨어져도 사실 크게 빠지지 않았던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제가 4,550원 정도에 조금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거기까지 가도 봐도 되나요? 비중이 20%니까 크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안 된다면 4,550원까지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니. 이제 시청자님. 그래요? 네. 네.
그러면은 4,500원까지 좀 부담이 되신다면은 네. 내일이나 모레 또 다음 주 또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거래량이 예. 동반해서 좀 크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300원의 비중을 10%만 정리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예. 10%는 4,500원에 아까 말씀드린 4,500원 정도에 정리하면 어떨까요? 아유, 그러면 좋죠. 4천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한, 아. 3천원 정도를 받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가 좀 정정을 해드릴게요. 너무 예, 예. 머니까 좀 너무 먼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1,400원 정도 괜찮으세요? 1,400원? 1,400원요? 네, 1,400원 정도면 적정하게 오랜 예. 기간 끌지 않고 단기간에 좀 올 것 같아요. 1,400원 정도라면. 예, 예. 네, 그러면 1,400원의 정리를 통해서 수익 실현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토니몰이요. 토니몰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49,500원에 100%예요. 49,500원에 100%예요. 100%요. 이거 매수하신 지가 화끈하시네요, 되게. 아까 지나서 오늘 사서 오늘. 오늘 사셨어요? 네. 그럼 지금 조금 수익 중이시네요? 수익이 약간, 그죠? 올랐네? 예, 한 5만원 정도 돼 있는데, 그죠? 한 1% 정도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올라왔네. 예, 일단 100%시니까 절반 네. 정도 지금 가격에 한번 줄여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이게 도박이 아니잖아요, 그죠? 줄이라고요? 예, 지금 100% 비중이라는 게 사실은, 네. 만약에 내일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떨어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냥 기다리실 거예요? 가는 거야, 끝까지. 그냥 끝까지 가보시려고요? 네.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비중을 한 30% 이상은 조금 줄여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일단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량주로 선정이 잘 돼 있고 화장품주들이 다 올라가는데 얘들이 지금 많이 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엔 타자는 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이슈도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하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수혜를 조금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매출도 상당히 잘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시기가 상당히 좋아요. 매수 시기는 좋았는데 저는 비중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비중이라든지 이런 게 저는 수익이 났을 때마다 조금씩 줄여가시면서 올라가 보는 건 어떨까 싶거든요. 지금은 줄이라고요? 지금 줄이시기 너무 아깝다 싶으시면 내일 있잖아요. 네. 내일 장에 지금 오늘 양봉이 뜨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이 흐름 조금 이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 혹시나 내일 장에 슈팅이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갑자기 매수세가 거세게 들어오면서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약 5%, 7% 수익권에서는 한 절반 정도라든지 30% 정도 비중을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 싶거든요. 그럼 내일 절반 날릴까? 예,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 떨어지게 되면 손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가격이라면 본전은 지킬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내일 떨어지더라도 추가 매수로 평단가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비중이 100%면 내려갔을 때 손절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비중을 조금 줄여서 내일을 그래도 혹시나 우리가 자동차 탈 때 사고 날 거 생각하시면서 타세요? 지금 얼마예요? 지금 5만 원입니다. 그러면 650원, 750원, 850원. 네, 지금 정도에서 저는 비중 줄이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목표가는 5만 한 5천 원까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5천 원이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겠어요? 네, 그래요. 예, 그리고 비중 줄이시면은 내려왔을 때 4만 5천 원 선에서는 추가 매수, 비중 줄인 만큼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지금 팔면은 내일 올라면 어떻게 해? 내일 올라가면 남은 비중이 있잖아요. 내일 올라갈 것도 있는데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려갈 때 지금은 답이 없지만 지금 팔면 내려갔을 때 답이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5만 5천 원까지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밖에 안 돼, 수술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상담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예상 체결 지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코스피는 1982.4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 0.07% 정도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기관과 외국인 어느 쪽이 매수세로 돌아섰냐라고 본다면 기관이 많이 돌아섰고요. 외국인이 매도한 물량만큼 또 개인이 매수해줬기 때문에 기관이 어느 정도 조금 받쳐주어서 지수가 완전히 내려가진 않았다. 하지만 외국인 매도 물량이 큰 만큼 기관이 앞으로 어디까지 받아주느냐가 내일장 그리고 이번 주 장에 조금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기관이 계속해서 받아준다면 지수가 방어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도 매도 물량에서 매수 세력으로 조금 변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개인의 물량이 나오면서 지수가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장은 오늘까지는 관망세 유지하시고요. 내일 장부터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일 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보시면서 매수하실 건지 아니면 수익을 실현하시는 전략 아니면 현금을 보유하셔서 기다려보시는 전략을 조금 취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1.26%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이 아주 좋은 좀 모습이 아닌가. 삼성전자가 지수를 많이 이끌어냈다라고 생각이 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2.3% 정도 하락 예상 중이지만은 한국전력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직까지도 저평가 구간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충분히 우상향 모습 그려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현대차는 1.1% 정도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0.38% 정도 상승, 삼성전자 우선주도 1.57% 정도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본다면 네이버가 오늘 0.7% 정도 상승 흐름 강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이 1.7%로 화장품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조금 똑똑히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이 오늘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대 하락을 보이면서 반도체 업종에서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SK하이닉스를 장기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바닥권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SK하이닉스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생명은 0.3% 정도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한진추지주가 0.78%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기아차는 현대차와 반대로 1.56% 하락하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가에서는 갭 하락으로 출발해서 낙폭을 조금 줄여가면서요. 3.37% 정도 상승 흐름 나타내서 3.37% 하락하고 있고요. 포스코가 0.73% 정도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 KTNG도 1.19%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현재 688.81포인트로 현재 거의 보합권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장에 조금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면서 현재 마이너스 0.02%로 지금 보합권 쪽에 유지하고 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오전장에 좀 빠졌지만 오후장의 반등을 통해서 내일 역시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는데요. 기관이 이제 260억을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 역시 600억 가까이 매도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개인들이 조금 크게 매수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거의 이제 956억 가까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통해서 지수가 잘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도 역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과 카카오 동서 역시 크게 변한 것 없으니까요. 오늘 시장이 시가총액이 전체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서 그렇게 크게 모습이 두각적인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황 살펴보았는데 이제 마감 벨이 울렸습니다. 오늘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였던 장인 만큼 어제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기대에 못 미친 장이 아니었나 싶지만요. 아직까지는 주식은 항상 길게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장, 이번 주 장을 조금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마감 오늘 확실한 체결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 마감 체결 지수가
1982.7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0.08% 정도 상승한 모습인데요. 이제는 조금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이제는 발표율이 얼마 남지 않아 있는 만큼 선반영이 되었다. 그럼 발표가 되었을 때 크게 우리 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칠 일은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다시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680.57포인트에서 조금 진행이 되었고요. 0.06% 정도 흘러내리면서 약보합권 움직이지만 680선은 지켜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낙폭을 어느 정도 줄이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는 수급만 조금 들어와 준다면 지수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 장을 조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두 시장 예상치고 마감 체결 지수를 한번 봤고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 특징주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특징주로서는 진원생명과학이 있었습니다. 오늘 진원생명과학이 조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상승을 하면서 시장 초반에는 24.33%까지 올라갔다가 장 마감에는 6.67%로 내려오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오늘 지카 바이러스 임상 실험을 조금 실행했다. 그게 세계 최초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실험을 일상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약 관련주는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일상이 진행됐다 하더라도요.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3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것들이 나왔을 때 충분히 해결이 충분히 약으로서 나오기 전까지는 한 10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슈가 하나 왔네요. 영남권 신공항이 건설이 또 백지화됐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웃긴 일이죠. 신공항 테마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등락을 거듭했었는데요. 오늘 좀 급락을 했던 것 중에서 밀양 테마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새우 글로벌도 많이 올라갔었고요. 두올 산업 같은 경우에도 조금 신공항 관련주로 밀양으로 조금 선정이 되어 있었죠. 오늘 밀양 테마주들은 거의 상한가, 그리고 새우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10% 이상 올라갔고요. 그리고 상강 M&T도 조금 강세, 홈센터도 장중에 거의 19% 정도까지 올라갔었지만 또 가덕도 부근에서는 1.34% 정도 하락하고 동방성기도 8.8, 그리고 영화금속도 거의 다 내려갔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또 백지화됐다. 그럼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했다면 이 종목들 이제 어떻게 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은 이제 테마성으로 올라갔던 밀양 종목들이 굉장히 위험하겠죠. 지금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내려갔지만 밀양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들은 내일 점한가로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 조금 한번 지켜보시고 조금 전략을 확실하게 세우셔서 탈출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특징주를 한번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로는 스카이라이프입니다. 스카이라이프가 오늘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이슈로 조금 상승을 했고 6% 정도 상승 흐름을 나타냈어요. 오늘 저평가 분석의 강세, 지금 굉장히 바닥권에 있었지만요. 바닥권에서 조금 증권사들이 이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회사 가치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이슈들 조금 내놓자 조금 많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도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이다. 굉장히 아랫부분에서 세 번째 바닥을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차트 흐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 바로 신라호텔이거든요. 이러한 종목 차트가 항상 이렇게 밑에서 바닥을 만들면서 어떠한 일정한 가격 라인을 지킨다면은 그 가격 라인에서는 매수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라호텔과 스카이라이프 마찬가지로 좀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 한번 잡아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코스닥 시장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코스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온 특징주는 차이나 그레이트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이제 외국계 기업인데요. 차이나 그레이트가 오랫동안 많이 빠지면서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가격 조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조정을 통해서 많이 또 다시 한번 더 상승한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오늘 특징주를 좀 잡아봤습니다. 이제 외국계 기업 쪽이 그동안은 좀 소외됐던 모습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외국 기업이 이슈가 나오거나 또는 좋은 재료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인데요. 또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법 정도 가운데 이제 빨간 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310원까지는 좀 가져가서
수익 실현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역시 똑같은 비슷한 맥락인데요. 바로 TK 케미칼입니다. TK 케미칼 역시도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있는 상태에서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왔지만 얼마 전에 또 이란에 진출을 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조금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런 이슈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단기간에 조정을 나왔을 때 매수를 통해서 우리가 좀 수익 실현을 내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조금 더 화학 관련주, 그 다음에 케미칼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 실현하는 전략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또 특징주로 잡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차이나 그레이트나 이제 TK 케미칼을 오늘의 특징주로 좀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도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슈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졌던 LG화학과 삼성 SDI가 중국 보조금, 배터리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이죠. 거기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해서 하락세를 조금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테마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전기차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이냐 할 것이냐만 두고 보았을 때는요. LG화학과 SDI는 지금 다시 한번 시도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SDI와 그리고 LG화학 모두 이번에 조금 떨어진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5차 시도는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조건 성공시킬 것이고 성공을 하지 못한다면 업계에서 조금 좀 타격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공을 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지금 이번에 떨어졌다라는 이슈는 단기 악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니까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LG화학 같은 경우에 오늘 좀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요. 조금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양봉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만큼 지금 이 이슈를 통해서 샀던 어떠한 세력들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 이슈는 단기 악재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 테마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 전기차는 내년까지도 충분히 테마로서 불거져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이슈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슈는 이것도 중요했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까 싶은 이슈가 바로 신공항 테마입니다. 그래서 아까에 이어서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들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올라갔던 종목들이죠. 새우 글로벌과 두올산업 그리고 삼강 LMNT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두올산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로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상한가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업 자체가 좋다, 어떻다 보다는 결국 이슈를 살펴보더라도 미량 테마주로 2시부터는 강세를 보이면서 갑자기 조금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2시 그리고 11시부터 갑자기 급등세를 보이면서 미량이 확정될 것처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모든 게 다 무산되고 나니 이 상한가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좀 의문이 남는데요. 조금 미량 쪽으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굉장히 미량 관련주에 투자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모든 업종에 조금 통합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업이 이제 테마로서 재료가 먼저 공개가 돼버렸고요. 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이제 안 한다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테마로 올라간 만큼 반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2,500원 선 그리고 3,000원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5,000원에 비해서는 손실률이 약 한 40% 정도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반등이 있을 때 조금은 손절을 시켜보자. 그리고 조금 나올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물량을 챙겨서 나오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덕도 관련주로 해서 우리 조비 멘토님께서 조금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어서 조금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많이들 고민하셨을 텐데요. 사실 좀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어떤 투자를 하셨던 간에 결국 양쪽 모두 손실이 좀 나셨을 텐데요. 앞으로도 내일 또 기대를 하다기보다는 좀 실망감이 좀 컸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어떤 투자, 어떤 답이 예스, 아니오가 되버리면은 예스면 크게 상승하고 아니오면 크게 하락하는 어떤 투기적인 목적은 조금 자제하셨던 게 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여러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부산산업 같은 경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덕도 관련주인데 오늘 조금 윗꼬리를 심하게 달고 내려오는 모습을 통해서 밀양 쪽이 조금 더 이제 우위에 있지 않나, 밀양 쪽이 되지 않나 하면서 양쪽 모두 백지화가 되면서 둘 다 이제
가독도는 원래 오전장에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 미량은 좀 오후장부터 강한 모습이 나왔지만 내일장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좀 크게 올랐고 지금 단기간에 기대감으로 오른 부분이 좀 빠져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조금 이제 다시 올라오기가 힘든 부분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리스크 비중을 좀 많이 들어가셨던 부분들은 리스크를 좀 줄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 번 더 이런 재 이슈가 나오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대가 아직 확실한 확정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덜 들고 가서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뜨면은 다시 그 본전에서 매도하라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 이론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조금 줄여셨으면 좋겠고 이제 부담이 되지 않는 비중 선에서만 이제 앞으로 좀 더 살펴보면서 가져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공항 이슈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신공항 테마주로 지금 상처를 입으신 분들도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 그리고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13-3366-2263번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명쾌하게 조금 위안을 조금 드릴 수 있는 해답들을 조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상담을 조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문자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홀딩스 7,300원에 비중 60%를 문의 주셨습니다. 근데 일단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통해서 살펴본다면은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가운데에서 지금 위에 이제 주가가 위치했기 때문에 상당히 일단은 앞으로는 좀 떨어질 수 있는, 앞으로는 좀 확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또 감자를 쳤기 때문에 이 감자를 쳤다라는 것은 기업이 상당히 좀 좋지 못할 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사실 기업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물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6,000원, 의미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6,000원 정도를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면은 좀 더 가져가시다가 본전에서 좀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자가 일어났을 경우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분들도 이제 투자 수급이 들리는 것을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탄력성 있게 주가가 올라가기는 조금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이제 차원에서는 본전에서 일단 빼시고 다음에 만약에 가격 조정이 이 빨간색 구간으로 내려온다면 그때 한 번 더 매수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전환하는 것이나 또는 다른 종목으로 한번 사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0원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대략 한 8,500원 정도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거나 또는 이 비중이 60%가 부담이 된다면 절반 정리, 본전에서 절반 정리하고 8,500원에서 나머지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또 물량을 좀 종목을 바꿔보겠다 하시는 분이시라면 60%를 전액 정리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이고요. 지금 매수가가 14만 8천 원이시고 비중이 20%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14만 8천 원이라고 한다면은 지난 박스권 중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이렇게 하염없이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담을 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계속 내려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은 지켜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올라오기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배 구조를 조금 개편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수혜를 받았다라기보다는 지배 구조만이 개편됐고요. 삼성물산 가치만 따져놓고 본다면 기업적으로서는 올해 실적은 적자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번에 수혜가 별로 없을 것이다고 좀 실적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업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세력들이 들어오거나 단순 세력으로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점 라인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목 움직이기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지금부터 횡보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보다는 조금 지지부진하게 박스권에 갇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1만원에서 13만원 정도의 박스권에 갇힌다면은 내가 이 종목을 조금 장기적으로 한번 끌고 갈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11만원대에서는 추가적인 매수를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오래 기간 동안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겠지만요. 나는
그래도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조금 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종목 조금씩 비중을 13만 원대에서는 줄여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삼성물산이 어떠한 이슈로 올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물산을 조금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 매수세가 들어와 있냐라고 본다면 그것도 없기 때문에 움직이는 데는 상당히 조금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3만 원대가 된다면 조금씩 물량을 줄여가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혹시 궁금하시겠어요? 에머슨 퍼시픽이요. 네, 그 매수가하고 혹시 비중 불러주실 수 있을까? 네, 42,000원에요. 네. 100%를 샀었거든요. 네, 42,000원에 100%를 사셨는데요. 그런데 너무 그게 막 내려갔다 등락이 심해서 네네. 80%를 손절했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지금 비중이 20%만 있어요. 네, 비중이 20% 남은 상태인데 이제 80%는 좀 손절을 했다. 자, 이제 이렇게 문의를 좀 주셨습니다. 많이 했다고 봐야죠, 손절을요. 네, 그렇죠. 이제 80%를 했으니까 이제 손절이 참 많이 했던 걸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비중 20%를 남았는데 지금 일단 심리적 부담은 좀 덜 하세요. 80%를 정리하고 나니까요. 그러죠. 그게 28,000원까지 갔었어요. 네, 그쵸. 많이 좀 내려갔었던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는 기업적인 측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라왔던 모습은 사실인데, 근데 잘 생각해보면 좋은 기업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뜻은 그만큼 이제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높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잖아요. 이제 네. 시청자님. 네네. 네, 근데 이제 비중을 80%좀 덜었다니까 좀 심리적 부담감은 덜 상태에서 앞으로 조금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연봉 차트는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의 여지는 좀 남겨뒀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머지 비중 20%는 좀 들고 가서 수익 실현하는 것은 어떠세요? 그러려고 그거는 안 팔았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가격적인 리스크 관리를 차원을 위해서 만약에 이제 4만 원대를 좀 깨지 않고 내려간다면 4만 원대를 깨지 않고 내려간다면 4만 5천 원 정도에서 비중 10%를 정리하시고요. 나머지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비중 10%는 4만 5천 원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분할 매도 전략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비중 80%가 이제 손실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물이 좀 타지면서 크게 좀 손실된 부분들은 좀 적어지고, 그럼 또 수익 실현을 내고 나왔으니 또 다음 또 주식에서 또 자신감도 쌓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더 오를 가능성은 있어요? 더 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물을 타거나 하기는 좀 추가 매수는 좀 어려운 자리예요. 왜냐면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또 심리적으로 또 이미 한번 손실을 겪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추가 매수하기는 좀 심적으로 힘들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만 올라오면은 아까 이제 4만 5천 원 정도 올라오면 한번 정리를 해주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전략을 해드리겠고요. 다음에 또 문의 주시거나 아니면 또 이제 이번에 수익 내셔서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상담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신공항주 많이 걱정이 되신다면 내일 장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 시간이 되면 저희에게 또 상담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또 자세하게 상담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증시큐 여보세요의 문현진 멘토 조비 멘토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